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한 7개월여 만에 황영웅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저희 채널이 몇 안 되는 그 당시 황영웅에 대한 옹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곳이고, 아마 그래서 황영웅 씨 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구독자분이 계실 것 같아서 또 한번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또 컴백에 문제를 삼는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죠. 그 당시에 이거 또 한 명의 대형 트롯 가수가 나왔다 이런 평론가나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제 기억에 첫 행가에서 노래를 하면서부터 팬덤이 생기기 시작할 만큼 바로 인기를 얻었고, 프로그램 중반부에서는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대형 신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는데,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결승전 1차전까지 출연하고 2차전을 앞두고 하차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청률이 아니라 스타를 배출할 수 있느냐가 성공 여부인데, 분명 시청률은 미스터 트로트가 앞서 있었지만 황영웅이 만약에 1위를 했다, 그래서 정말 예상대로 대단한 가수가 됐다, 그러면 아마 두 프로그램 경쟁의 진정한 승자는 불타는 트롯맨이 될 뻔했죠. 하지만 결승전 1차전에서도 1위를 했던 황영웅 씨가 하차하면서 결승전 2차전은 말 그대로 김이 빠져버렸고 불타는 트롯맨이 완벽하게 패배가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긴 했어요. 6월달에 그 소속사가 생겼는데 소속사가 가족회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7월달인가부터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열었죠. 유튜브 채널까지는 그래도 본인을 좋아해준 팬들과의 호흡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미니 앨범 발매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컴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수 활동 시작, 가수 데뷔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식적으로 옛날에 임영웅 씨나 이런 분들은 가수 활동을 하다가 무명 상태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거였지만, 황영웅 씨는 그런 사례도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데뷔를 앞둔 상황이 됐죠. 그 데뷔 과정은 철저하게 그 팬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팬카페에 지난 9월 26일 날 황영웅 씨가 직접 명절 인사드립니다. 명절 때 이런 글들을 팬덤을 향해서 팬카페에 올리기도 하죠, 많은 연예인들이. 근데 여기서 돌연 10월 달에, 10월 달 밝힌 건 아니었어요. 가을 정도에 미니 앨범이 나온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며칠 안 지나서 10월 6일 날에 소속사 골든보이스가 이제 그 미니 앨범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발매 일정 같은 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쫙 이쁘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니 앨범 타임 테이블까지 공개를 했어요. 며칠 날은 컨셉 사진을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공개해서 앨범 발매하는 것까지 다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팬덤에서는 공구에 들어갔죠. 공구에 들어갔는데 제가 10월 10일 날 확인했을 때 40억이 살짝 안 됐었거든요. 좀 40억 넘겼겠죠. 그럼 앨범 판매도 꽤 되는 걸 거예요. 그 앨범 구매하는 데만 40억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이, 특히 팬덤이 탄탄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다가 어몽한 보도자를 내고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팬카페에 알려요. 결혼 소식을 먼저 팬카페에 알린 연예인들 많이 있었고, 미니 앨범이 나온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할 때 먼저 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약간 텀을 두고 몇 시간 정도 텀을 둔 다음에 보도자를 뿌리죠. 황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팬카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론사에 보도를 보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기사가 되니까 그 팬카페에 들어가면 보도자료처럼 다 앨범에 대한 소개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사는 막 나오고 있죠. 그만큼 화제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팬덤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컴백이 가능한 것일까? 컴백이 아니라 이 데뷔가 가능한 일일지, 이런 부분 약간 의문이 남죠. 의문도 남지만 저는 황영웅 씨를 그 당시 굉장히 응원했던, 옹호했던 유튜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커요. 잘 적절히 대응을 했으면 이런 아쉬움. 자, 학폭이 불거진 연예인들 중에 컴백을 한 연예인이 있을까요? 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조병규랑 조병규 씨 학폭 사실 아닌 걸로 끝났죠. 재판까지 가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죠.
학폭이 불거져가지고 네, 저 학폭 맞아요 인정한 경우에 못 돌아와요.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절대 아니다. 강력 부인을 하고. 그럼 보통 강력 부인을 하면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또 글을 올리고 또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덮어지지 못할 때까지 계속 터지면 그냥 활동 중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드라마 중간에 뭐 배역이 바뀌는 일도 있었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본인이 부인했는데 더 이상의 폭로가 안 나온다. 그리고 내지는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이긴다. 인정을 했는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 그러니까 뭐 사과했다라는 걸로 뭔가 학폭은 있었다는 걸로 보여지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해를 풀고 피해자가 용서했다. 김희열아 씨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 피해자 한 명이 끝까지 그 용서를 하지 않았지만 얼추 많은 분들 만나서 오해를 풀고 뭐 하면서 제가 보기에 김희열아 씨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실제 학폭을 했는데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사과를 하고 합의금도 주고,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 오해였다,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거 아니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해주면 해결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학폭이 연루돼도 연예활동에 지장이 없어요. 그럼 황영웅 씨는 어떤 사례일까요? 그 당시에 불거졌던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나중에 격가지처럼 많아졌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인이 된 이후였던 친구와의 생일 파티에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과가 생겼다고 알려져 있었고, 두 번째는 학교 다닐 때 뭐 학폭을 했다. 그리고 뭐 동네 일진이라고 동네에서 불렸다. 그러니까 뭐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좀 이제 뭐 어린 학생들 때리고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학폭 및 동네 일진설. 세 번째는 몸에 문신이 있다. 문신이란 단어 때문에 조폭이란 단어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조폭은 모르겠고 몸에 문신이 있다는 것까지 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었었어요. 이에 대해서 황영웅 씨는 두 번의 공식 입장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어요. 첫 번째 공식 입장은 그 결승 1차전을 앞두고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 입장의 주된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 공식 입장은 결승 2차전을 앞두고 자진의 차를 이야기하는 거였겠죠. 그때 공식 입장은 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작진과 상의 끝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차한 거였죠. 두 공식 입장에 보면 사과, 반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표현이 첫 번째 공식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공식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고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이게 아마 그 친구와의 그 생일 파티 폭행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례는 인정을 한 걸로 보여져요. 두 번째 뭐 학폭, 동네 일진, 뭐 문신 이런 얘기는 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일, 사과하고 변명하지 않겠다. 이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사실은 그 첫 번째 친구와의 그 전과까지 생겼다는 그 폭행 사건은 명확한 사건인데 나머지는 그냥 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그 피해자들의 증언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내지는 좀 어떻게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좀 오해를 풀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린 시절의 일 뭐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그 다음에 3월 말에 드디어 황영우에게 새로운 소속사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거기 입장에서도 보면 황영우 씨는 본인 역시 다른 친구들로부터 맞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학창 시절을 보내며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우지 못할 큰 상처가 되고 또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본인의 무지함에 대해 가장 괴로워하고 후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두리뭉실하게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알려진 것보다 황영식 학폭이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알려진 부분이 그냥 동네에서 그냥 키 크고 그냥 좀 뭐 놀고 하니까 그냥 동네 일진에 불린 정도였고 뭐 누굴 괴롭힌다고 하기에는 뭐 그냥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누굴 괴롭히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 약간 노는 학생 정도 수준의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 그게 유명인이 되면서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저희 방송에서 계속 명확하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이 뭐 어떤 부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이건 좀 오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밝혔거든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직접 만나서 사과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인정을 다 해버렸어요. 나 학폭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입장도 세 개를 보면 잘 모르고 무지했고 그 당시엔 철이 없었지만 여하튼 저 나쁜 짓 했어요. 저 학폭했어요. 사과할게요. 반성할게요. 저는 그래서 이 공식장 특히 뭐 서로 소속사가 생겼으면 활동한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길래 아니 뭐 사실상 가수 활동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는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황영우 씨가 다시 가수 활동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생각인 줄 알았어요. 할 생각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황영우 씨가 한 정말 뭔가 학폭이나 이런 게 10 중에 한 1, 2 정도였다라고 해도 지금 10이 돼버렸어요. 본인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리스크 물론 그 당시에 소속사도 없었고 그 당시 소속사도 말이 많았잖아요. 어디 소속이다 뭐 정도시 소속사다 뭐 근데 뭐 아니다 뭐 하고 그러다가 소속 생기고도 애매하고 지금 결국 생긴 소속사는 대표이사 엄마, 감사 아빠, 사내이사 본인 가족회사예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더 제대로 하고 대응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사과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학폭에 연루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연예인이 했던 것과 비슷한 행보를 했으면 대중이 그래 뭐 어렸을 때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반성하고 사과했으니까 지금 본인은 공식 방송에서 반성한다 사과한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와닿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대중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거든요. 대중의 용서를 구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컴백이 그러니까 가수 활동 시작이 가능할까? 팬덤은 분명히 힘이 되어주겠지만 팬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뭐 본인은 뭐 언론사에 보도 안 뿌리는 게 그냥 앨범 내도 조용히 그냥 팬덤하고만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고 가족 회사를 만들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라도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자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그 3월 말에 그 당시 소속사였던 더 우리엔터테인먼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영우 씨는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뭐 팬미팅이나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활동 안 한다. 최근에 불거했던 팬미팅 등도 현재 전혀 진행할 계획이 없다. 본인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스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3월 31일자였는데 황영우 씨가 가족회사 골든보이스를 만든 건 6월 달이에요. 황영 TV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이제 그 커버곡을 올리기 시작한 건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앨범은 10월 28일 날 발매가 돼요. 미니 앨범 발매일 기준으로 보면 자숙 기간이 7개월이고 황영 TV를 개설한 걸로 따지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방법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얘기를 했으면 3개월, 7개월로는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모든 걸 인정하고 그만큼 길게 자숙 기간을 갖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긴 자숙 기간이 필요한 방법을 사용해 놓고 자숙 기간을 짧게 가지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팬덤에게 지지는 더 받을 수 있겠죠. 팬덤도 기다리는데 지치니까 지금 황영웅을 응원하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 그 팬덤도 황영웅의 존재를 잊겠죠. 팬덤의 마음을 팬덤의 기다림을 짧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좋았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유튜브 채널로 충분했던 걸로 보여주고 앨범 반면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팬덤만 와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앨범은 팬덤한테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 발매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좀 상황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는 황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학폭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된 게 없기 때문에 저 뭐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뭔가 본인이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풀었다면 정말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앨범 발매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노래 많이 담겨가지고 뭐 좋은 노래가 우리에게 맞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정말 황정우 씨가 보다 큰 대중 가수, 인기 트롯 가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